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지요. 만사형통, 영일대군, 상황정치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입니다. 큰형님 이상득 전 의원이 마침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소환이 됐습니다. 네, 검찰청 입구에서 네, 카메라 플래시 세례 기자들 다 달라붙어서 이제 질문을 했죠. 네, 세례를 받는 80 가까이 된 이 노인 정치인의 얼굴에는 역시나 착잡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도 망감이 교차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화무 11홍, 네, 오늘 문자 쓰겠습니다. 건불 10년, 꽃이 붉어지는 기간이 10일을 못 가고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화무 11홍, 건불 10년,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짚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거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어김없이 칼럼을 올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 캐논한마 통해서도 칼럼이 공개되고 있는데 무척 반응이 뜨겁습니다. 인터넷 석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발음 잘했죠? 칼럼. 네. 칼럼 앞에는 틀렸는데. 앞에는 지금은 뭐 제대로. 지금은 제대로 됐습니까? 네. 네.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예. 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이제 의원님이죠. 네. 의원님이 좀 지각했어요, 약간. 네. 약간 일부러 했을까요? 아니면은 당연히 일부러 했죠. 당연히 일부러 했습니까? 아주 의도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네, 아주 교활하죠. 국회에 대한 경례 이거. 안 하기 위해서. 네. 그 국기에 대한 경례 식순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애국가가 식순에 시작되자 들어와 가지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우물쭈물 하다가 네. 중반에 애국가를 따라 불렀다. 이런 보도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네. 맞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애국가를 그렇죠. 안 부른다는 거는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다고 하는 그 입에서 네. 그렇게 말한 그 입에서 과연 애국가를 중간이라도 불렀을 것인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거예요. 네. 그럴 리 없다. 만약 불렀다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 네. 다른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식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인 아침은 빛나라를 부르지 않았겠느냐. 에이, 설마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예. 설마 그랬겠습니까? 설마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북의 실체, 종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곡이 다른데, 음이 네. 다른데 거기다가 가사를 다른 걸 붙이기가 쉽지 않죠. 각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야, 그러면은 곡이 다른데요. 애국가를 네. 따로 불렀다라고 쓴 기자는 네. 과연 그 옆에 있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화면 보고 했겠죠. 같이 이렇게 입 모양이 멀리서 소위 말하는 국회 기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데 국회 중앙 기자실에서 네. 이석기, 김재현의 입을 봤겠죠. 네.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애국가를 중간이라도 우물쭈물 뻥긋뻥긋 하면서 네.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는 그런 연상을 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상상을 했죠.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네.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이 헌법기관의 금배지를 달고 마침내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네. 국회 개원식 참석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매우 심각한 얘기죠. 네. 트위터 이렇게 보면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네. 사상이 자유로운 나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우리가 사상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말이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만개한 국가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에서는 예컨대 국적을 A에서 B로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를 그것만 지켜보는 이른바 국적 레지스터 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예컨대 폴란드 국적을 바꿨다가 다시 미국 국적으로 온 사람은 어떤 공직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공직에도.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떠났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지금 자유자유 되고 있잖아요. 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미국의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은 알카에다를 미국의 주적으로 할 경우에 알카에다를 만약에 옹호한다면 미국의 애국법, 패트리아틱 액트, 애국법에 의해서 완전히 처벌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지하 공산당 조직을 했던 이른바 민혁당의 핵심 멤버였던 사람이 또 국가보안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람이 이게 무슨 색깔론이나 무슨 없는 간첩을 때려잡기 위한 색깔론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 사면 복권을 받았다 해서 네. 노무현 정권 때 사면 복권을 받았다 해서 과연 이런 사람까지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느냐? 네. 그걸 사상의 자유라는 걸로 용인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첩을 한 사람이, 형무소를 사는 사람이 마음을 또 완전히 또 바꿔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국가를 부인하는 거 보니까 또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 전향했다는 증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전향서를 그거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지금? 국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여야가 뭐 합의를 봤지요. 이분 그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네. 두 사람을 저는 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석기, 김재현 두 사람을 제명하겠다. 네. 이 제명 절차도 앞으로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이제 하면은 또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또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없는 종북 세력을 우리들이 예컨대 만들어서 종북 색깔론 이른바 그런 것을 펼치는 게 아니었습니까? 네. 1964년 2월 네. 김일성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합니다. 네. 어떻게 교시합니까? 남조선에 대한민국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 생겨야 되겠다. 네? 그 1964년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하 공산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통역당, 네. 난민전, 네. 민혁당 수도 없습니다. 네. 최근에 예컨대 1심의 사건이라든가 네? 그런 사건의 일까지 네. 이번에 이석기와 김재현이가 국회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네.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1964년 김일성의 정당 창당 교시 이후에 정당 조직을 만들어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정당을 만들라고 교시한 이후에 48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 안에 종북 교두보를 세우는데 성공했다는 그러한 역사적, 그들 입장에 볼 때는 네. 역사적 개가를 이룬 겁니다. 이 문제는 보통 시작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지금 검찰은 이들의 소위 말하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조작 사건에 대해서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침묵 중이고. 네? 이 소위 말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중앙당사에 가서 영장을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비무장 당원들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제가 어떤 이런 종북 세력의 위협에 대해서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집행도 하지 못하는 나라.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여의도 입법부에 들어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도 중간에 부르는 둥 마르는 둥 무슨 노래를 부른지 마르는 둥 웃지 마세요. 지금 예. 저는 아주 심각합니다. 네네. 나름대로 저는 지금 절규하는 심정으로 절규. 말씀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노래가 뭐 부르는 나는 예. 이게 제가 겉으로는 웃지만 네네.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 좌파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네요. 역사적인 개건 날이죠. 그러면 개가를 이룬 거예요. 두 분이.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취재 경험입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19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할 때 좀 네. 연로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밖으로 그 탈출구가 뭐냐면 민주산악회였습니다. 네. 전국을 돌면서 이제 민주산악회 등산을 했는데 네. 그 민주산악회의 앞에서 민주산악회 그 대원들을 그 안내하는 인도하는 네. 소위 말하는 산악대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산악회에서. 네. 산을 잘 아시는 분이겠죠. 네. 대한민국 이른바 이 방방곡곡 이 산이라는 산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산악대장을 이태라는 분이신데 그 이태라는 분 기억나시죠? 네. 이른바 남부군의 남부군 네네. 그 빨치산 네네. 남북은 알죠. 그 남부군이란 논픽션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써가지고 했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자기가 6.25 때에 네. 이 남한에서 네. 빨치산 했다. 네. 이른바 남부군이었다. 네. 이현상이 이끈 남부군의 일원이었다. 네. 라는 것을 커밍할 때까지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몰랐죠. 몰랐던 거예요. 네? 네. 물론 그분은 전향을 해가지고 청주에서 국회의원도 2번 하시고 네. 민주화 운동도 하신 분이었는데 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의 이른바 종북의 역사는 아주 깊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깜짝 놀랐죠. 저도 그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이 산악대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취재 기자이기 때문에 네. 그 산악대장이 제 앞에 쓰시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 김기수 네. 쓰고 그 다음에 김영 대통령 쓰고 네. 취재 기자 따라가고 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취재 기자였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종북의 문제에 대해서 21세기에 무슨 종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아주 흥분하시는군요. 네. 네. 아주 길게 갔습니다. 흥분하는 게 네. 아닙니다. 예. 오르신 말씀. 네. 오르신 말씀. 네. 룰도 체면도 없는 네. 이번은 참 도박판 경선이다. 아주 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그 대선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좀 심한 표현을 말하면 대국민 사기 노름판이다. 도박판이다. 네.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아, 이게 사기 도박판입니까, 이게? 왜 올립니까? 지금 그 이번 대선을 사기 도박판이라고 아. 하니까. 약간 좀 파출소 냄새 나는데 하여튼 아, 하여튼 말이죠. 바꾸겠습니다. 하여튼 네. 말이죠. 네, 파출소 냄새. 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실망 괜찮습니다. 그 지금 12월 19일이고 네. 오늘부터 역산하면은 네. 이제 5개월 반밖에 안 남은 겁니다. 네. 자, 5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경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지금 경선 날짜 8월 20일 하나밖에 정한 게 없고 네. 아무것도 정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명색이 제1야당 수권 정당을 지금 입만 열면 말하고 하고 수권 있죠. 정당이 네. 자기네들 후보도 못 세워가지고 7월 달에 경선을 확정짓고 9월 달에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경선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가서 안철수 교수하고 2단계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갖고 판단해서 투표장을 가느냐 이거. 네? 근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죠. 네. 대선이 5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데도 지금 경선 틀조차, 룰조차 확정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존중해야 될 이 시스템, 절차적 시스템이 아직 착근되지 않은 거예요. 네.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미국의 예를 드는데 네. 제가 미국의 예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은 내년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1월 20일부터 정확하게 1년을 역산해서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네? 1월부터 6월까지 지난달까지 네. 이미 미국에서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네? 이게 톱니바퀴처럼 다 지금 진행이 됐어요. 대의원을 뽑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그래서 8월 말과 9월 초에 날짜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날짜까지 민주공화 양당이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네? 이 소위 말하는 선거인단 선출이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승자 독식제도 아니에요. 네. 간선제 아닙니까? 네. 이기면 끝이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건 어떤 민주적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은 사실은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냥 설명하기에는 1시간 강의를 해가지고. 아니,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네. 어렵지가 그래도 않아요. 저 이해하는데 네. 힘들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부터 1년을 역산해서 네. 6개월 동안 대의원 뽑고 네. 그다음에 11월 3일 날 선거인단 만들어서 거기서 각 주별로 근데 하여튼 선거인단 뽑을 네. 때 51대 49라고 하더라도 100이 전부가 51쪽으로 다 가는 거 하는 아닙니까? 거죠. 예. 그런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쨌든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역시 느끼는 것은 민주주의는 압축 성장, 압축 발전이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뭔가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진화되는데 여러 가지 공업, 네. 이러든 경제에서 빨리 네. 압축 성장처럼 그렇죠. 민주주의가 압축 성장하기는 참 힘든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이거예요. 지금 절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민주적 절차 관행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압축 성장이 근데 어렵다. 힘든 건 겁니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네, 다른 나라의 예를 네. 봐서도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만 우리는 건국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까지 이제 우리가 완성을 이룩했는데 네. 더 좀 성숙한 이른바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는 민주적 시스템이 있어야 했다. 네. 또 하나 네. 지금 이 경선판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장본인이 누구냐? 저는 안철수 교수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건 이제 야권 얘기죠. 야권 얘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교수가 큰 책임이 있다고 볼 거예요.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입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저해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지금 얘기죠. 부작용, 역작용을 주고 있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안철수 교수가 등장함으로써 이 정당 정치에 큰 자극을 주고 네. 어떤 변혁적으로 방향을 틀어준 거. 그것은 긍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지식인으로서 이미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른 분이 지금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선, 네. 그 보선 전에 안철수 교수가 혜성처럼 등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벌써 10개월 동안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직 결정을 진짜 안 한 거 아닐까요? 저는 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도 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정말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네. 지지자는 계속 일이죠. 네. 어제 한겨레 신문이 공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박근혜와 안철수가 1대1로 붙었을 때, 네. 경합했을 때, 네. 그 좀 궁금한데요. 네. 50대 44. 아. 오차범위 1대1로 붙었을 때. 이렇게 붙을 때 50대 44로 나온다. 이렇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오차 거죠?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정말 속이 터질 일이에요. 자, 경선판을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 속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해야 되죠. 투트랙 경선이라는 게 그렇죠. 창피하죠.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야당인데, 그죠? 입만 열면 민주주의 말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네. 완전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전유물처럼 돼 있는데 네. 투트랙이라는 게 뭐냐면 네. 운동회 할 때 트랙을 하나 만들고 뛰는 게 아니라 네. 2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뛰는 사람, 빨리 뛰는 사람, 그 사람 뽑아가지고 결승에 보냈다는 거군요. 근데 안철수 원장이 네. 어차피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당 정치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좀 위배되는 부분도 있죠. 위배되죠. 정당 정치가 왜냐면 자기네 대변인이든 선거이든 오픈 프라이머리든 자기 당에서 네. 뽑힌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야죠. 당연하죠. 네. 그게 바로 정당 정치의 그 핵심이죠. 네, 저희가 뭐 민주당을 제가 뭐 싫어해서 얘기하는 네. 게 아니라 그냥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똑같이 새누리당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네. 그 비판을 받아야죠. 네. 어찌됐든 안철수 원장을 또 뭐 얌체 새 뻐꾸기에 비교하셨는데요. 글쎄 뭐 욕 많이 먹으셨죠, 그 그것 때문에. 뻐꾸기 얘기를 뭐 또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네. 네. 그 뭐 지난번 방송 안 보신 분들 네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바로 뻐꾸기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예컨대 종달새 같은 힘이 약한 새가 그 알을 낳을 때 네. 거기다가 들어가서 알을 낳고 그 부화를 시키는 이게 정말 뻐꾸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안철수 교수가 뻐꾸기 전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로서 한번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네. 안철수 교수의 지지도가 과연 하루아침에 푹 꺼질 수 있는 신기루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루입니까? 아니면 진짜 공중 누각이냐? 네. 저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신기루가 같은 얘기죠. 공명 누가 헷갈립니다. 저는 네, 같은 안철수 얘기죠. 교수가 10여 개월 동안 박근혜 전 대표와 이 쌍벽을 이루는 지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네. 이건 신기루로 봐선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새누리당이 잘 봐야 됩니다. 뭔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참 궁금했어요. 과연 이게 거품인가? 네. 정말 정치 혐오에 대한 반작용인가? 네. 그런데 안철수 교수를 10년 동안 그 따라다니면서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이 네. 5월 달에 책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 나오셨어요. 박근혜 아, 신간에 그렇죠. 나오셨습니다. 네. 그 책에 정말 엄청난 자료가 있는 거예요. 네. 안철수 교수가 2008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네. 2008년부터 대학생들과의 전국 지방대학을 돌면서 네. 이른바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네. 대화를. 네. 근데 거기서 안철수 교수가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네.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21세기의 지도력은 네. 어느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돈과 권력이 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네. 21세기 지도력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21세기 지도력의 요체는 대중이다. 네? 이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옳은 얘기 같은데요. 네. 옳은 얘기죠. 네. 그걸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09년 10월부터 전국 27개 대학을 그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입이 부르틀 정도로 강연을 하면서 네.
그 강연에 말이죠. 5만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2,700명이었고. 이들이 전부 대학생 아닙니까? 이 대학생들이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 SNS를 통해서 이 젊은 20대, 30대, 40대한테 이 SNS 세대한테 뿌린 그 안철수를 뿌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웬만한 대형 교회 이상의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당 조직에 걸맞는. 그 조직이 지금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주시죠.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는 지금 면면을 보니까 라이벌 안철수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잖아요.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다. 전혀. 네. 그 연구가 되어 있다면 20대, 30대, 40대 이른바 2040 세대를 휘어잡을 수 있는,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면면이 부여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안이한 접근이에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교수의 말은 맞습니다. 네. 21세기 리더십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대중으로 나온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안도 좀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바로 그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격동의 한복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7년, 그 바로 이전, 1980년도, 네, 5.18 민주화 운동, 바로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맡아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선봉에 서서 이끌었던 분입니다. MBC 기자로 재직할 때 최초로 MBC 노조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MBC 노조 파업을 있게 한 분입니다. 네. 참, 예상을 깨고요, 이분이. 근데 보수 정당인 신한국당에 들어가서 지금 사선을 했습니다. 네, 사선 의원. 요즘 친박계 일색인 지도부에서 유일한 비박계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왜 신한국당에 그 당시 들어갔을까요? 지금의 새누리당에요.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가장 일관성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기자들이 1등으로 꼽고 계시는 분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심재철 최고위원입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겠습니다.